예, 주불리 안보특강 우리가 좋아하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국감이라 바쁘실 텐데. 네, 바쁘죠. 오전부터 이제 오늘은 어디 국감입니까? 국방인데 전체 국방부. 예, 국방부 불러서 하는 거고. 네, 아니요. 국방부 가서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하시는 거니까. 네, 하고 이제 제가 원래 중간쯤 질의 순서였는데 예. 중간쯤 하면은 딱 방송 중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승찬 의원이 1번이었는데 양해를 구하고 예. 1번으로 질의를 하고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승찬 의원한테 정어리 TV 간다고 그러면은 네. 아마 바로 받아줬을 겁니다. 우리 정어리 TV가 낳은 국회의원입니다. 네, 그러시죠. 예. 네. 지금 국방위는 어떤 게 가장 큰 현안입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현재 최병 특검법도 예. 관련돼 있고요. 그다음 계엄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 현행 작전과 관련해서는 오물풍선이와 또 대남 학생기로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네. 오늘 첫 번째 질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어떤 내용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 질의는 지난번에 저보고 질문을 해달라 했던 거. 네. 국군의 날. 예. 대통령이 맨날 부대 열중 시효를 엇박자를 예, 내잖아요. 예, 예. 그 병사들은 그렇게 장병들 한 달 동안 해서 완벽했는데 첫 해는 부대 열중 시효도 못하고 두 해는 또 제대로 이게 하고 이번엔 막 섞였잖아요, 말이. 예. 그래서 도대체 연습을 얼마나 하느냐,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냐라고 예. 얘기했더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답변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번엔 하기는 했다. 예. 단지 이게 사회자와 섞였다. 그것이 잘못된 거다. 우리 장병들은 그렇게 한 달 가까이 그 땡볕에서 연습을 해서 완벽했는데 국군 통수권자가 권위 있게 군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확인을 먼저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신상 발언을 하나 했었어요. 예. 2분 동안 뭔가 하면은 제가 국군의 날, 정어리 TV와도 관련이 돼요. 예. 정어리 TV 와서 그때 시가행진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잖아요. 그 3주 동안 생도들은 이렇게 퍼레이드 연습만 하고 학사 일정도 그러니까 어려워지고 그렇게 보여주기식 이런 안보로 변화됐다. 이렇게 했더니 국민의힘에서 또 제가 최고위원 발언에서도 그런 내용을 했어요. 이제는, 말로만 나오는 안보에서 보여주기식 안보까지 하고 있다라고 예. 비판을 했더니 국민의힘에서 저를 비판하더라고요. 국민의힘 국방위원 한 분은 예. 저보고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 오호. 군을 이적행위가 저걸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예. 김여정 부부장이 국군을 비난한 거와 오버랩을 해서 마치 저를 이적행위 하는 걸로 비난을 했고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제가 봐줄 수 있는데 임모 의원 같은 경우는 본회의장에서 군 출신이 군을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폐륜 행위와 같다. 군을 사랑하니까 비판하는 그렇죠. 거죠. 군을 사랑하니까 비판하고 그러면은 올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올 군 출신 의원들 오늘 국감에 국방부 비판하면 다 여기 폐륜 행위냐. 그리고 군을 안 갔다 오신 분도 군 장병들이 헌신 노력한 덕에 우리가 평화롭게 살잖아요. 그러면 군을 비판하는 것이 폐륜 행위냐 해서 사실 국회의원은 비판은 하되 비난까지는 가서 안 되잖아요. 이것은 인신공격이고 인격 모독이고 해서 제가 사과 안 하면은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양우 했는데 왼쪽 네. 보고 있으면 네. 야 인마 오른쪽을 봐야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네. 왜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저는 네. 어제요 외교통일안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정말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네. 김준형 의원이 네. 상급 비밀 문서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엑스포죠. 엑스포 분석, 유치 분석한 거. 네. 그거를 아주 말도 안 되는 분석을 한 것을 이제 그렇죠.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분석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외교부가 느닷없이 외교부 장관이
그 문서 어디서 입수했냐고 국회의원한테 따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비밀 누출에 대한 죄를 물을 것 같이 했잖아요. 예.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 당 의원들이 그걸 해서 그때 발표하는 걸 봤거든요. 비밀을 생산할 땐 예고문이 있어요. 언제까지 유효하고 상급이 그 이후에는 유효하지 않다는 예. 날짜가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상급 비밀이 아닌 비밀도 거죠. 아니죠. 그때 6월 30일인가 뭐 이렇게 예고문을 적어놨더라고요. 비밀을 생산할 때는 이 비밀이 언제까지 유효하다는 걸 늘 여기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밀이 아닌 건데 그걸 어디서 획득했느냐 하고 따지는 모습 보고. 비밀인지 아닌지도 네. 장관이 모르고 있는데다가 네, 네. 어떻게 장관이라는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한테 그거 어디서 입수했냐고 따질 수가 있습니까? 나 참 그러니까요. 도대체 지금 이 정부의 국무위원들은요 어떤 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김영배 의원도 혼쭐을 내던데 그 중에 하나가 비록 비밀이 유출됐다 하더라도 유출된 데가 어디예요? 외교부 사람이 그러니까요. 뭔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부끄러워해야죠. 그럼 본인이 부끄럽고 그거 조사해 보겠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국회의원한테 그걸 따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 현재 국무위원들의 대다수가 그러한 행태를 보여요.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야당하고 싸우라고 하니까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상임이라든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질의에 답할 경우는 국회의원한테 답하는 형식이지만은 사실은 내용을 한꺼풀 더 들어가면 국민께 답변하는 겁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문하잖아요. 그럼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건데 마치 그 당사자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네. 그건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선포와 똑같아요. 그렇죠. 네. 아이고 참. 네.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분석을 했으면 정말 부끄러워서 쥐구멍으로 숨어도 부족할 판에 네. 그런 소리를 내는 걸 보고 제가 참 말이 안 돼서 네. 하품이 나왔습니다. 네. 현장에서 보시면 더 오죽하시겠습니까? 계엄 관련한 내용도 좀 따져봐야 되는 거 계엄도 아닙니까? 질문을 했죠. 근데 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예. 다는 못 따졌고 일단 행안부 장관 이 충안고인데 그 여인영 방첩사령부 방문했던 사실은 확인은 했었고요. 이 올 3월경에 왔었다 그러고 예. 그리고 본인이 초청한 것이냐 행안부 장관이 알아서 온 거냐 했으니까 행안부 장관이 왔다고 했고 그 보고를 장관한테 따졌더니 했다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장관은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했었지만 그때 상임위 전에도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고를 안 한 거죠. 그런데 보고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회식을 비용 한 20명 했다고 해요. 회식 비용을 따졌어요. 누가 냈느냐. 방첩사령관이 냈느냐 행안부 장관이 냈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낸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그럼 무슨 비용으로 냈느냐. 운영비로서는 낼 수가 없어요. 자기 직속 부하들에게만 쓰는데 그 비용이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고 행안부 장관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됐을 수가 있어요. 3만 원 이상 접대를 받았으면 접대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자료를 오후까지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경호처장 김용현 지금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에 3명의 사령관을 공간으로 불러서 모임을 했다고 한 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을 모아서 했다는 예. 것은 인정을 했고 실제 그건 3월경이라고 올 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보 받은 거하고 또 차이가 있어서 아마 더 했을 확률이 많고요. 혹시 사실은. 제보는 언제 모인 걸로 제보를 그거는 지금은 밝히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지금 알려주면 또 저쪽에 말을 맞추잖아요. 맞추겠죠. 그래서 3월 봄에 한 번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더 들어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오버됐고요. 그중에 또 하나는 사실 방첩사가 예. 주요 작전사령부라든가 주요 지휘관 감청을 해요. 예.
예전에 제가 군에 있을 때는 그런 행위를 했었거든요. 그건 정군을 다 듣고 본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질의했더니 비밀이라고 알려줄 수 없다라고 딱 잡아떼서 뭐 더 이상 질의는 하지는 않았는데, 그까지 하면서 시간이 7분이다 보니까 오후에 이제 보충질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비용 처리도 법을 위배했을 확률이 많고요. 행안부 장관이 후배한테 가서 얻어먹은 꼴인데 실제 그거는 청탁금지법 위배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방첩사령관은 본인이 부대 예산으로 썼다고 했거든요. 자기 개인 돈은 아니다. 부대 예산이면은 항목에 따라서 특히 운영비로 썼을 확률이 있는데 운영비로 썼다면 이건 큰 문제인 거고,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 만약에 썼다면은 특수활동 목적에 쓴 거는 아니잖아요. 특수활동 목적은 뭡니까? 수사를 한다든가 뭐 그런 활동에 쓰도록 돼 있는데, 국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거기 행안부 장관 현재 실세 모셔다가 밥 사주는 게 특수활동비의 목적은 아닐 것 같아서 그걸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예, 좀 따져봐 주십시오. 네. 방첩사가 CIC죠? 약자는 제가 이름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방첩사령부가 왜 중요한지 그야말로 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한데 대통령실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아닙니까? 아닙니다. 방첩사는 저쪽 그 남태령 지나서 저쪽 과천 내려가서 그쪽에 있는 겁니까? 대통령실 바로 옆에 CIC라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게 방첩사령부인가 했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오시면 그걸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어제 김종대 전 의원이 출연해가지고 수출 무기 문제를 하나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보수형님 TV께서 어제 김종대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출 무기 클레임 좀 여쭤봐 주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어제 그 의혹을 제기한 게 있거든요. FA50 K50하고 또 K20인가? 한번 보시죠. 주말에 초특급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거. 뭐예요? KF-21이라고 이것도 카이가 생산하는 우리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중에 있는데, 그 설계 자료가 몽땅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요것도 이건 독일 언론 슈피겔지에서 먼저 터지면서 지금 뭔가 넘어간 걸로 확인이 돼가지고 거의 안보실이 초비상 상태인데.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원전 쪽으로 이게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거 원래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락히드 마틴의 협조를 안 받은 상태에서 그 록히드 마틴의 협조를 받아야 우리 국산 전투기에 미국산 미사일을 다는 이 체계 통합이 가능한데, 이 협조를 안 받은 상태에서 수출부터 하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니까 미사일도 못 다는 비행기가 돼 있는데 미국이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으로 튄다는 건 웨스팅하우스가 우리가 체코에 원전을 계약한다는데 지금 협조를 안 해주고 본인들 원천 기술을 고집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이 협조 다 해준다는 기대하에서 일 저질렀다가 낭패를 보는, 그러면 이제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물어야 됩니다. 이랬을 때 카이는 그냥 망해요. KF-50은 이제 결함이 발견돼서 우리가 지금 큰 손해를 보게 생겼다는 얘기였고, 지금 KF-21은 이 설계 자료가 다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네. 지금 KF-21에 대한 것은 지금 저도 처음 봤고요. 그럼 요것은 이제 국방에서 좀 국정감사 때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고, FA50 폴란드 수출을 했는데 거기 여러 가지 크레임, 공대공 미사일을 못 따른다든가 여러 가지 크레임이 걸렸다. 원천 기술이 가지고 있는 미국이 반대하고 이런 제보는 저도 받았어요. 그래서 요것은 사실 방사청 국정감사 때 따져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보만 받은 사항이고 이제 국정감사 때 요걸 따지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더 어느 정도의 손해를 받는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김종대 전 의원이 말씀하신 그와 비슷할 것 같아요. 체코 그 원전 수출도 그랬잖아요. 그죠? 수출해놓고 원천 기술은 미국이 관련이 있는데 안 된다 하고 이렇게 또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 FA50도 그와 유사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방사청이 관련이 돼 있거든요. 방사청 국정감사 할 때 이것을 따져보려 합니다. 그렇겠군요. 네, 방사청 네. 법안이 되겠군요. 네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철두철미하지 않고 너무 이제 성과에 급급하는 거잖아요. 먼저 이런 걸 다 따져보고 팔고 해야 되는데 성과를 내고 싶으니까 그냥 하고 터뜨리고 나중에 보니 이게 아닌갑네 하니까 그것은 국격의 손상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되고 심각해지면은 국가 신뢰 문제로 되는 거고요. 나중에 또 수출 문제에도 큰 영향을 받고 또 위약금도 많이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국고 손실도 되고. 그래서 이 파장컨대 저는 윤석열 정부의 그야말로 성과에 급급함. 지금 지지도가 낮으니까 이런 성과 하나 보여주겠다 해서 터뜨리고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이런 행태가 아닌가 싶어요. 네. 영업사원 한답시고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손해만 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거길도 지금 안 가가지고 위약금 5억 8천만 원 지금 물어줘야 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면 오히려 덜 그럴 텐데 지금 다니면서 늘 이렇게 사고만 치고 다니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성과라고 내세운 것도 사실은 들여다보면 그 전에 기업들이 다 가서 해놓은 거 가가지고 폼만 내는 거더라고요. 아이, 그럼요. 사실 방산수출도 폴란드 뭐 재팟이 터졌다 막 그랬잖아요. 그것도 문재인 정부 때 공을 4년간 들였던 것이 꽃이 그때 핀 겁니다. 나무를 심어서 식물을 심어서 꽃이 필 때가 있잖아요. 그때까지 얼마나 인고의 세월을 거칩니까? 그러면 그거는 싹 빼버리고 그 꽃은 내가 피웠다 요것만 얘기하고 잘못돼서 혹시 꽃이 시들하면 이거 뿌리가 잘못돼서 그렇다 문재인 정부 핑계나 대고 이런 것은 실제 대통령이나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아니죠. 네. 오늘 김병주 의원님 나오시니까 또 관심 있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싱프레시님이 의원님한테 질문을 한 것을 하나 좀 제가 대신 여쭤봐 드릴게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군의 범죄 수사를 경찰로 이관한 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1차로는 군에서 수사하고 초동 수사가 중요하니까 미진한 부분은 2차 관련 기관,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추가로 검증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만. 네.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가 좀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대공수사권 이관은 이건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동안 국정원들이 대공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민간 사찰을 하고 나쁜 일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은 해외 정보만 주로 담당하고 국내는 경찰로 이관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지금 이관법이 만들어지고 했는데 아직도 사실은 통제하는 수단을 갖고 있어요. 그것까지 고쳐야 저는 완전한 이관이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요 정도 얘기하고 군에서 범죄 수사를 경찰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은 군 자체에서 군경찰, 군사경찰하고 군사검사들이 주로 하는 거고요. 3가지 항목만 경찰에 이관을 해서 합니다. 3가지 범죄. 왜냐하면 군은 전시에 또 작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시에 군 자체의 군사경찰 이렇게 작동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3가지는 뭔가 하면은 사망사건이 나는 경우 초동 수사는 군이 합니다. 군이 하는데 기책 사유가 군에 있다고 하면은 군이 계속하면은 국민들이 신뢰를 못할 거 아니에요. 군의 원인이 있다 하면은 바로 경찰로 넘기는 것이고요. 그다음 군 입대 전에 범죄 사실 그것은 경찰로 넘기는 거고요. 군 입대하기 전에. 그다음에 이제 성에 관련된 성추행이나 성범죄에 관련된 거는 경찰이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봐주기식 수사의 오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지난 몇 년 전에 안타까운 이해람 공군 중사의 사망 사건 거기에 큰 아픔이 있었죠. 그런 보완으로 요 3가지 성에 관련된 비위 사실, 그다음 사망 사건, 그리고 군의 입대 전에 저지르는 사건에 대해서는 넘기고 나머지는 군 자체 내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오히려
지금 해보니까 순기능이 더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해도 은폐하고 축소하고 막 하잖아요. 재해병 사건 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도 경찰에 보낸 거를 다시 가지고 왔다. 그때도 재해병 사건도 먼저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기책 사유가 우리 군에 있었잖아요. 8명의 가실치사 혐의자가 발견이 됐고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해 그래서 경찰로 이첩했는데 여기에 이제 관여해서 누구는 빼고 누구는 더 하고 뭐 또 이첩 서류를 다시 해수해 오고 이렇게 과정에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예, 싱프레시님 아주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주불리 안보특강 기다리시는 분들 질문 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여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발리에님, 인천 쪽 작은 섬 대한민국 땅인데 북한군이 주둔한다는 얘기도 진짜인가요? 이런 얘기가 있나요? 아, 그것은 저는 못 들어봤는데 아마 예. 거기 한강 하구에 있는 섬 하나 지금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 유엔에서도 북한 그걸로 북한 인정을 땅입니까? 했습니다. 네. 뭐 북한 북한에 있는 현재 그걸로 인정을 했는데 예. 보수에서는 맨날 그걸 그런 땅이 있습니까? 네, 그랬죠. 뭐 네. 이렇게 줄을 그으면 우리나라 땅이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그 이제 한강 하구 지역은 공동수역인데 예. 그 지역에 있는 조그만 섬 하나에 북한이 군사 시설을 설치하고 해서 몇 년 전에 이슈가 됐었거든요. 보수에서는 이거 우리 땅에 왜 문재인 정부 때 용인했느냐 하는데 유엔에서는 공식적으로 그것은 북한 관할이다라고 인정을 했었죠. 독도나 잘 지키라고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요. 네. 독도나 잘 지켜야지 뭐 괜히 이거 가지고 또 티격태격 건드리면 네.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네, 다 인정이 그렇습니다. 돼 있는 땅이면 네, 예, 예. 우리 땅이면은 몰라도 지금처럼 우리 시청자분들 질문서 즉각 이렇게 알려주고 답하니까 좋네요. 예, 아주 또 앞으로도 또 그렇게 질문 오면 네, 하겠습니다. 안보특강에서는 수시로 예. 질문을 받고 답할 수 있다. 맞습니다. 언제든지 유일한 대한민국 바로 채널입니다. 됩니다. 그래서 주불리 아닙니까?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이제 또 바쁘시니까 네,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군수 이번 보궐선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지난주에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 소개해 주셨지 않습니까? 강화 지역도 소음 피해에 해당하는데 그것도 지금 선거 쟁점이 좀 되고 있습니까? 네, 아주 크게 되고 있습니다. 예. 강화 주민들 한 4천여 분이 고통을 겪고 계시고요. 그리고 강화군 전체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강화 국민들은 국민의힘이나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이 아주 높습니다. 사실 그 지역은 대단히 보수 지역인데 한 7대3 정도 보수세가 센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번 정도 강화에 가서 선거 지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 만나보면은 도대체 윤 정부가 하는 게 뭐냐. 오물풍선 사울도리로 나오지. 대남 확성기 소리 저거 하나 제대로 좋지 못하지. 그러니까 대단히 불평불만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자주 가서 듣는데 그때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그때 한 번 갔었거든요. 왜 인제 오냐. 뭐 그때 해서 그동안 국민의힘 찍어줬는데 도대체 우리를 관시하는 거냐 하고 지금 민심이 많이 이렇게 흔들리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모시고 지난 토요일 날 가서 이재명 대표나 우리 민주당의 생각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강화군이나 접촉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군부대가 위치하고 북한과 근접해 있다 보니까 그동안 특별한 희생을 해오신 게 그러시죠. 사실이에요. 예. 그러면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난법을 고치든가 뭐 해서 보상을 한다든가 근본 방지하기 위한 방안 이런 것들을 이번 국정감사 때도 제기를 하려고 그러고요. 또 강화군에 있는 주민들 대표를 국방위의 참고인으로 모셔서 실제 한번 듣게 하려고 지금 협의 중이에요. 오늘은 못 오는데 원래 합참 내일 모레 합참 때 모시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종합감사 때 하려고 지금 하는데 종합감사면은 선거 다 끝나고 그렇죠. 그 고통이 또 한 달이나 3주나 지속되잖아요. 빨리 없죠. 듣고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국감 중에 바쁘신데도 우리 시청자들과의 약속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앞에 그 귤이 맛있는 귤이거든요. 네. 제주에서 바로 따서 보내온 귤입니다. 아까 제가 예. 대기하면서 귤 우리 작가님이 배고프다 했더니 귤을 주셔 먹었는데 허겁지겁 2개나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맛있죠? 예. 오늘 또 네. 가지고 가셔가지고 네. 국감 하시기 전에 좀 드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주불리 안보특강 민주당 김명주 의원 만나봤습니다.